어, 음, 음, 이메일 왔네? 어디 보자. 무슨 이메일 또 온 거야?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메일이 무섭습니다. 이메일이 무서운데 무슨 이메일이에요? 무서운 거냐면은 바로 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오는 이 이메일이 가장 무섭네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아니, 나갈 때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지출도 굉장히 많은데 크레딧 카드 빚도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막 머리 막 뒷골이 막 땡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저랑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도대체 이 캘리포니아 이 평균 사람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평균은 얼마만큼 이렇게 또 벌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봐가지고 과연 이게 잘 맞는지, 그리고 이게 잘 안 맞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우선 캘리포니아 이 지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캘리포니아 이 집세가 또 가장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차트에서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캘리포니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집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 캘리포니아 집값이 미친 듯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서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차트에서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이 서프라임 사태 나기 바로 전까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그냥 미드티어 캘리포니아 홈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에 그 가격이 아니라 평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평균 이 집 가격이 한 50만 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이 서프라임 사태에 바로 있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평균 집값은 5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평균 집값은 대략 한 2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20만 달러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프라임 사태가 터진 다음에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서서히 오르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는 예전에 이 서프라임 사태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그 조금 넘어섰죠. 조금 넘어섰는데, 그런데 2021년도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땅 터진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평균 집값,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이제 보통 집값이 50만 달러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70만 달러 이상이 됐습니다. 70만 달러 이상이 됐어요. 2007년도 이 서프라임 사태 있기 바로 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던 그 집값이 50만 달러였는데 그 50만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75만 달러, 뭐 거의 80만 달러까지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평균 그냥 보통 집,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집도 아니고 대략 한 2,000 스퀘어피트 되는 그 집의 가격이 한 뭐 70만 달러 후반, 뭐 80만 달러 정도가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캘리포니아 평균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냥 보통 집의 가격이
한 70만 달러 후반, 80만 달러대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알고 싶은 게 바로 이 monthly payment이지 않습니까? 이 monthly payment가 얼마인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차트에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monthly payment, 이 미드티어 캘리포니아 홈, 요거를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잘 사는, 뭐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평균 지출, 뭐 저같이 뭐 집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나쁜 것도 아닌 평균집, 평균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드티어 캘리포니아 홈의 먼슬리 페이먼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이전에는 4,000달러 조금 아래였거든요. 뭐 한 3,8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는 그 수준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땅 터지자마자 이 미드티어 캘리포니아 홈의 먼슬리 페이먼트가 6,000달러까지 올랐다. 6,000달러까지 올랐다. 한 달, 뭐 저희 집 같은 이런 집들의 평균 페이먼트, 월 페이먼트가 6,000달러. 다시 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좋은 집도 아니고 뭐 3,000 스퀘어피트, 뭐 4,000 스퀘어피트 엄청나게 커다란 집도 아니고 그냥 평균 한 2,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평균 집의 집세가 월 페이먼트가 6,000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이 집세, 집 먼슬리 페이먼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바로 이 두 가지 팩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캘리포니아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기지율을 굉장히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모기지율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모기지율 높지, 거기에다가 집값도 굉장히 비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평균 집값의 먼슬리 페이먼트가 6,000달러까지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엄청나게 작은 집도 아니고 그냥 이제 평균 4인 가족이 살만한 그런 집의 가격이 이 정도가 된다. 월 페이먼트가 한 6,000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 집세는 6,000달러로 이렇게 또 잡아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살아가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의료보험이 이렇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통 평균 의료보험비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4년도 40대 남성의 실버 플랜, 좋은 플랜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평균 실버 플랜은 캘리포니아 헬스 인슈런스 월 페이먼트는 600달러 정도 있다 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막 골드 플랜, 플래티늄 플랜도 아니고 실버 플랜, 굉장히 좀 낮은 등급의 이 헬스 인슈런스거든요. 근데 그 인슈런스가 40대는 대략 한 600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대략 한 곱하기 4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또 싸기는 싸지만 어쨌든 간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1인당 헬스 인슈런스 가격은 대략 한 4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4, 4인 가족을 한다고 하면은 평균 대략 한 2,000달러 정도의 헬스 인슈런스를 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세 말고 이 헬스 인슈런스, 의료보험비로 2,000달러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편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빌들, 뭐 전기세들이나 가스세나 물세나 인터넷비, 뭐 핸드폰비 이런 거, 유틸리티 빌들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한 가정에 이렇게 또 쓰는 유틸리티 비는 대략 한 43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틀린데, 그런데 이 전기세 같은 것들은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갖고 있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기세가 이렇게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틸리티 빌은 대략 한 500달러에서 한 뭐 800달러 정도 사이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전기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600달러 정도로 이렇게 또 잡아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미국에 살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이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이제 평균을 봤어요. 평균 만약에 새 차를 산다고 하면은 새 차 한 대당 얼마 정도 이렇게 또 들어가는지 이렇게 딱 보면은 한 대당 대략 $56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당 보통 이제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4인 가족이 된다고 하면은 차량 두 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새 차 두 대를 이렇게 또 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대략 한 달에 한 $1,100 정도의 이 차량, 이 월 페이먼트가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 이 차량 월 페이먼트 $1,100 정도 이렇게 또 넣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차량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차량 보험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차 보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에버리지는 이제 대략 한 $25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당연히 얼마만큼의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지, 나이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터인데 대략 한 $2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운영을 이렇게 또 하면 있어가지고 차량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메인테넌스 하는 거는 대략 한 차 한 대당 대략 한 $80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두 대가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150 정도 이렇게 또 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새 차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메인테넌스비가 또 이렇게 또 낮아질 것이지 않습니까? 오일 체인지 같은 것들이나 필터 체인지, 타이어 나중에 체인지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다 합한다고 하면은 한 $150 정도가 드는데, 그런데 새 차는 조금 더 덜 들어가니까 두 대 해가지고 한 $100 정도만 이렇게 또 넣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이렇게 또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기름이 또 요즘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이 전기차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400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기름으로. 차 두 대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4인 가족이 대략 한 $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한 번 막 기름 넣는데 막 $100씩 이렇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가 있다. 전기차가 한 대가 있고 그냥 차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름값이 조금 들겠고, 그리고 전기세가 조금 더 들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또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기름값으로 이 차량 두 대가 만약에 이 기름차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한 대만 전기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유틸리티비를 한 $600로 이렇게 또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250 정도 들지 않을까 기름값으로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250로 이렇게 또 잡아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또 이제 가장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제 또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여기에 이제 자료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 평균 한 가정당 쓰는 한 달에 식료품 이 지출 비용은 대략 한 $1,20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저도 식료품들 이렇게 또 쓰는 것을 보니까 대략 얼추 맞더라고요. 저도 한 달 정도에 한 $1,200 정도를 쓰거든요. 4인 가족이 이렇게 또 살아가면 있어가지고 한 $1,200 정도를 쓴다라고 하니까 $1,200 정도 이렇게 또 넣고요. 그러면서 1인당 이 밖에 나가서 또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만 이렇게 또 먹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1인당 외식비는 대략 한 $150에서 $300 정도로 이렇게 또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게 잡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500, $600 이렇게 또 나가지 않을까 외식비로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비 대략 한 $600 정도 이렇게 또 잡아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4인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돈, 캘리포니아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 달에 이 한 아이당 대략 한 $425에서 $800까지 이렇게 또 쓴다고 하거든요. 한 아이당.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한테 한 아이당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게 대략 한 $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2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000 지출 이것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런 이제 평범한 것만 이 평균 일반적인 지출만 이렇게 또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사거나 밖에 나가서 물건들을 사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 크레딧 카드 빚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만큼의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또 쓰는지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한 달에 대략 한 1,600달러 정도의 하우스홀드당 한 1,600달러 정도의 크레딧 카드 빚을 이렇게 또 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크레딧 카드 그 빚 있지 않습니까? 빚 쌓인 거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좀 높다고 하거든요. 18,000달러 정도가 된다고요. 18,000달러 정도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 그리고 한 달에 미니멈 페이먼트가 대략 한 300달러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버는지에 따라 가지고 갚아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한 달에 쓰는 이 크레딧 카드 빚은 대략 한 1,600달러 정도가 된다. 이것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크레딧 카드 빚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본다고 하면은 한 이 정도 되는 이 지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4인 가족이 이렇게 평균 이렇게 또 살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나가는 지출이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거든요. 2024년도. 평균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합한다고 하면은 평균 한 달에 나갈 지출 금액은 14,000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이 계산상 나옵니다. 14,000달러. 뭐 14,500달러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넷이지 않습니까? 지출이기 때문에 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넷으로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곱하기 12를 하면은 1년에 얼마만큼 쓰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써야 하는 그 지출되어야 하는 그 금액은 자그마치 17만 4천 달러가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출이지 않습니까? 17만 4천 달러. 우선 요거를 이렇게 또 보고요. 그러면은 과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 요거를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도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1인당 이 연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인당 1년 인컴은 대략 한 62,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당 한 30달러 정도 되는 그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에버러지가 62,000달러 정도가 된다고요.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벌어들이는 금액이 62,000달러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과연 이거는 뭐 1인이지 않습니까? 1인이기 때문에 이 하우스홀드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이 하우스홀드 이 한 가정에 벌어들이는 이 인컴을 얼마인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한 가정이 이 하우스홀드가 벌어들이는 그 금액은 13만 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조사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미국 평균의 20%가 넘는 그런 수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버러지가 아니라 이 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금액이랑 이제 가장 낮은 금액 중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중간치는 92,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22%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 미국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 중간치는 한 22% 정도 이렇게 또 높은 수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아실 수 있듯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하우스홀드당 대략 한 92,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벌지 않습니까? 그럼 이 92,000달러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 92,000달러 이제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92,000달러에서 이 인컴 텍스를 내야 합니다. 과연 이 인컴 텍스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만큼 빠지는지 제가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92,000달러를 만약에 번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텍스를 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 뭐 페더럴 텍스랑 그리고 캘리포니아 텍스랑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페더럴 텍스가 대략 한 11,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텍스가 한 2,800달러 이렇게 또 돼가지고 13,700달러 정도 되는 텍스를 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홀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캘리포니아 이제 평균 하우스홀드가 대략 한 92,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벌지 않습니까? 92,000달러 번다고 하면은 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78,000달러라는 그런 소리예요. 78,000달러.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지출을 보시죠. 그 지출은 얼마죠? 한 달 평균 지출이 14,500달러. 그리고 연 평균 지출은 17만 4,000달러. 그러면은 넷으로 78,000달러를 이렇게 번다고 하면은 못 메꾸죠. 10만 달러가 빕니다. 10만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연 지출 1년에 17만 4천 달러를 쓰기 위해 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벌어야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또 계산을 해달라고 제가 요번에도 챗GPT에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챗GPT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챗GPT가 막 엄청나게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넷 인컴이 17만 달러 정도라고 된다고 하면은 이 그로스 인컴은 얼마인가, 텍스 뭐 다 더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년에 연봉이, 그러니까 한 가정이 벌어야 되는 그 그로스 인컴이 24만 1000달러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분명히 뭔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너무나 살기 어려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지출이랑 벌고 있는 거랑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출을 좀 많이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바로 이 집값 때문이에요. 집값.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집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집을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저도 옛날에 집을 사놨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가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당연히 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집이라도 옛날에 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메일 오는 것마다, 특히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이메일 오는 것마다 이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게 진짜 어렵구나. 지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출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나오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야, 이 크레딧 카드 빚을 빨리 좀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계산을 한 것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출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한 달 지출 이제 평균값을 이렇게 또 낸 것이지 않습니까?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것을 제가 자료 조사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캘리포니아 4인 가족, 그냥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 지출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뭐 아파트에서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좁게 사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렇게 잘 굴리고 다니면서 여행 잘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평균 지출이 한 달에 14,000달러 정도가 된다. 14,000달러 정도가 된다. 제가 아까 전에 계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14,000달러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로 1년에 17만 4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평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 하우스 인컴을 본다고 하면은 9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에버러지는 뭐 한 12만 달러, 13만 달러 정도가 되기는 되지만, 그렇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평균 하우스홀드 인컴은 대략 한 9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9만 달러 정도의 넷 인컴을 본다고 하면은 7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지출 14만 달러 정도의 지출하기 위해 가지고 벌어야 되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24만 달러 정도를 벌어야지만 내수로 17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출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그냥 뭐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한 번에 사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항상 페이먼트로 사거든요. 집도 페이먼트로 사고, 차도 페이먼트로 사고, 물건들도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다 페이먼트로 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빌빌 거릴 수밖에 없어요. 페이먼트가 항상 너무나 많아.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 GDP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요. 더 많은 것을 사고 그거를 파이낸셜리 쪼개서 내거든요. 쪼개서 내기 때문에
죽어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미국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지출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이 핸드폰, 이 크레딧 카드 비를 이렇게 보는 게 힘들지?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런 계산이 나왔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쓰고 싶어 하고 그런데 버는 거는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지출을 줄이는 게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출 좀 줄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